관세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니까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어제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주 투자 심리를 좀 되찾아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연기금이 최장기간 사주고 있다라고 해요. 근데 외국인이 일단 들어와 줘야 레벨업이 한 단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 기다려볼 만한 모멘텀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? 네, 대체적인 부분들은 좀 뭐 환율의 기저 효과, 특히나 뭐 환율이 명확하게 뭐 방향성을 좀 하회로 좀 잡은 것이 아니라 하락 시그널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, 이 점은 뭐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최근에 국내의 경우에도 금리를 인하했죠.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국내 뭐 내수 경기 진작에는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게 단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외인의 어떤 수급 부담, 환율의 어떤 상방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두 번째는 지금 글로벌 관세 리스크, 특히나 뭐 상호 관세가 4월 2일에 이제 부과 좀 하게 되면 물론 뭐 이 부분은 단기적인 영향은 좀 있지만 중장기 영향들은 뭐 집권 일기 때와 좀 유사성들을 좀 보인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협상 내지는 개정이라는 관점에서 뭐 저는 뭐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특히나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지금 현재 FTA 협정을 좀 체결하고 있죠. 현재는 뭐 사실상 상호 관세가 거의 뭐 관세가 좀 없는 상태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여하의 어떤 상태로 좀 전환될 수 있는지, 이 부분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국내 영향보다는 미국 자체의 관세 부과가 자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좀 더 키웠다는 점, 더군다나 최근에 확인된 미국의 경기가 둔화 시그널을 확연하게 좀 보이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 요인들이 더 크게 좀 작용했다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점진적인 방향성들은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일정 부분 좀 완화되는 구간 내지는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어떤 수급이 다시금 좀 재차 반등하는 구간들도 우리가 좀 투자의 참고 요인이 좀 될 텐데, 미국 증시가 빠진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동조해서 빠진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이미 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미국과 약간 차별화 장세로서 우리가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진다고 해도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맞아요. 흐름들을 좀 보였다는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의 기술주 중심의 어떤 이 조정들은 신흥국 시장으로서의 대한 자금 유입을 촉발시킨다는 관점에서 어느 시점 이후에는 외인의 어떤 점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환율이 하락 시그널 쪽으로, 하락 추세 쪽으로 일단은 좀 돌아서 줘야 외국인도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돼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종목들 이어서 확인을 좀 해볼 텐데 외국인 순매수에서는 카카오, 그리고 기관 순매수에서는 지금 네이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네카오 점검을 좀 해볼 텐데 네이버가 이제 어제 나온 소식 보면 12일에 쇼핑 앱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. 이제 중요한 건 AI를 통해서 네이버가 이제부터 돈을 좀 벌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수급상으로 봤을 때 네이버는 외국인이 많이 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찬집이라면 카카오는 그동안 좀 덜 담았으니까 빈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카카오가 한 10일 정도 기관이 담았었는데 이번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 카카오 손을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? 양쪽에 일단 차이들이 있어요. 비슷한 모멘텀이라는 것은 AI 소프트웨어, 특히나 AI 전략들이 올해 본격화된다는 부분, 단순하게 AI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커머스라든가 뭐 광고, 서치 플랫폼 같은 이런 전반적인 사업 부분에 AI를 연동한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작년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호실적 기조를 확인했었고, 올해는 AI와 좀 접목한 실적의 성장세가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얼마만큼 더 상향될 수 있을까,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, 카카오의 경우에는 AI 전환이 네이버에 비해서는 다소 좀 늦었죠. 다만 이제 오픈 AI와 카카오 선물하기 기능 등에 이제 연동하고 여기 더해서는 해당 플랫폼을 AI로 좀 적용되는 그런 서비스 구체화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요인들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중국 양회에서도 좀 발표됐던 부분들이 있죠. AI 인프라 투자, 특히나 R&D 비용의 예산이 800조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금액이 대규모 육상 자금으로 좀 편입된다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산업의 어떤 낙수 효과 기대 요인들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카카오의 경우에는 올해 당장의 어떤 성과들보다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죠. 뭐 의장의 뭐 사법 리스크가 좀 있고 여기도 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좀 현실화가 된다면
카카오뱅크에 관련된 종속 지배권들이 상실되는 그런 우려 요인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카카오의 경우에는 수급의 변동 요인들이 일부는 좀 있겠다. 다만 이전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어떤 반등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네이버의 경우에는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좀 더 높다는 점, 최근에 한 3거래일간의 조정 이후에 반등을 좀 보여줬다는 점, 이 부분은 충분한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